영국 에든버러의 로열 스코틀랜드 박물관에는 아무도 만질 수 없고 가져서도 안 되는 한 유물이 봉인돼 있습니다. 1878년 지중해 섬나라인 키프로스의 램브 마을에서 고고학 발굴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고 무덤 속에서 고대 석회암 조각상이 발견됐는데요. 사람들은 이 조각상이 다산의 여신을 상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마을에서 발굴된 다산의 여신 조각상과 전체적으로 비슷한 느낌입니다. 비슷하네. 맨 위에 이제 둥근 게 사람 얼굴이고 돌출된 부분이 이제 팔하고 엉덩이네요, 그죠? 사람들은 마을의 이름을 따서 이 조각상에 램브의 여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램브의 여인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찾아온 죽음의 그림자. 왜? 이 조각상의 첫 번째 주인은 엘폰트였습니다. 이 램브의 여인을 집으로 가져오고 얼마 뒤 엘폰트 가족 7명 모두 원인 모를 이유로 사망. 전부요? 전부. 와. 두 번째 주인 아이보르 마누지와 세 번째 주인인 톰슨 노엘의 가족 역시 램브의 여인을 집으로 가져온 뒤 일가족이 사망하는 끔찍한 변을 당하고 맙니다. 이상하다. 혹시 그 무덤 속에서 이제 꺼냈잖아요. 그죠. 그 원혼이 좀 깃들어 있는 게 아닌가. 조각상의 네 번째 주인이 된 알렌 비버브루크. 고대 유물 애호가였던 그는 램브의 여인에 얽힌 미스테리한 사건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요. 그러나 램브의 여인을 집에 들인 뒤 알렌 비버브루크도 결국 아내 그리고 두 딸과 함께 사망. 어떻게 다 죽이냐. 이 정도는 무덤에 져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그의 두 아들은 겨우 죽음의 그림자를 피했는데요. 도무지 무서워서 집에 둘 수 없었어요. 제발 이 조각상을 가져가 주세요. 그들은 불행을 불러오는 램브의 여인을 로열 스코틀랜드 박물관에 기증합니다. 하지만 얼마 뒤 박물관 직원 또한 갑작스레 사고로 사망하자 램브의 여인을 박물관 내에 아무도 모르게 그 누구도 모르는 곳에 철저히 봉인해뒀다고 합니다. 미국 인터넷상에서 큰 화제가 된 그림인데요. 이게 왜 화제? 인형인가? 아, 밀랍 인형이야? 눈이 움푹 파인 인형 옆에 서 있는 무표정한 소년. 그리고 그 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여러 개의 손. 아, 깜짝이야. 아이씨. 저 손? 손! 손이다! 손이잖아, 손. 이거 이렇게 한 거. 자, 이 그림은 2000년 2월 소년을 밀어내는 손들이란 제목으로 미국 경매 사이트에 올라왔는데요. 이 그림이 화제가 된 이유는 판매자가 남긴 미스터리한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구입한 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이 살벌한 경고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은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지 몇 시간 만에 무려 3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그림의 정체는 1972년 빌 스톤햄이라는 화가가 자신의 5살 때 모습을 그린 자화상인데요. 그런데 1974년 이 그림이 LA 한 미술관에 처음 전시된 뒤부터 미스터리한 일들이 하나둘씩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림 전시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그림을 전시했던 미술관의 주인, 또 이 그림을 비평했던 미술평론가가 연달아 사망. 야, 오늘 이렇게 세? 다 사망이야, 어떻게. 그리고 영화 대부로 유명한 배우 존 말리 역시 이 그림을 구입한 뒤 심장질환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는데요. 어머. 한편 배우 존 말리가 사망한 뒤 한 부부가 캘리포니아의 낡은 양조장에서 우연히 이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아빠, 밤마다 그림 속 아이랑 인형이 움직여요. 급기야 그림 속에서 인형과 소년이 싸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형에게 위협을 느낀 소년은 그림 밖으로 나오기까지 했다는데요. 어머. 그거 진짜 무서운데? 그래서 이 부부는 딸이 더 큰 혼돈을 겪을까 걱정되어 이 그림을 경매에 내놓은 거였는데요. 이 그림이 품은 미스터리한 사연이 공개된 뒤 원제 소년을 밀어내는 손들은 일명 유령이 나오는 그림으로 불리며 수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을 안겼다고 합니다. 2017년 런던의 한 경매장에서 스페인의 유명 화가 페데리코의 한 작품이 14만 9천 파운드, 약 2억 2천만 원에 낙찰됐는데요. 이 작품은요,
1920년대 할리우드의 꽃미남 스타 루돌프 발렌티노와 그의 비밀 연인 폴라 네그리의 모습을 그린 건데요. 그런데 저 반지를 그림으로 그리다니 또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이게 도대체 무슨 반지길래? 아까 그림 속의 여자 손에 있던 반지를 말하는 건데요. 호랑이처럼 강렬한 주황빛 때문에 호랑이의 눈으로 불린 반지. 와, 비슷하다. 야, 눈동자 있는 것 같아. 그래, 동물농 같다. 이 루돌프 발렌티노가 처음 반지를 산 곳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상점이었습니다. 진열대 구석에서 영롱한 빛을 내뿜는 반지를 발견한 발렌티노. 그런데 그 반지가 왜 거기 있담? 그거 사시게요. 안 사시는 게 좋을 텐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반지를 팔기 꺼린 상점 주인. 하지만 발렌티노는 뭔가에 홀린 듯 반지를 구입했습니다. 발렌티노는 이 반지를 1926년에 개봉한 영화 족장의 아들에서도 착용하고 등장할 정도로 무척 애지중지했는데요. 그런데 몇 달 뒤 건강했던 그가 급성 복막염으로 31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발렌티노가 떠난 뒤 연인이었던 배우 네그리는 그의 유품인 반지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그때부터 네그리는 이유 모를 통증에 시달리며 연기 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는데요. 그리고 그쯤 네그리는 반지를 새 연인인 가수 루스 콜롬보에게 사랑의 증표로 선물. 그런데 얼마 뒤 루스는 총기 오발 사고로 26세의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야, 저 정도는 뭐가 있는 거다. 이 정도 되면 있는 거네요. 그리고 또 바뀐 반지의 주인 루스 콜롬보의 친구인 배우 조 카지노. 그 역시 교통사고로 사망. 아니 이쯤 되면 악령의 반지 이미 너무 확실한데요. 거의 그렇죠. 네. 이 죽음의 그림자를 몰고 다닌 반지는요. 그 뒤엔 미국의 한 은행 금고에 봉인됐습니다. 잘했다. 그런데 아우. 은행에 큰 화재가 난 이후에 아 왜 그래? 반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야, 은행에 또 불났대. 마치 증발한 듯이 사라진 반지. 그런데 발렌티노의 친구인 화가 페데리코가 그림으로 그려서 세상에 공개했으니 반지의 정체를 아는 이들은 모두 경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수십 년 만에 그림으로 부활한 죽음의 반지. 또다시 그 저주도 부활하는 걸까요? 스포츠카, 모든 남자의 로망이죠. 이 차는 할리우드의 영원한 반항아, 제임스 딘의 에마. 포르 B의 550 스파이더입니다. 자동차 마니아였던 제임스 딘은 명품 스포츠카를 산 뒤 격자 무늬 시트로 바꾸고 보닛과 양문에도 자신의 레이싱 참가 번호인 130을 페인팅하며 자기 스타일에 맞게 커스텀했고요. 그리고 리틀 버스터드라는 애칭도 붙여줬죠.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제임스 딘은 자신의 에마 리틀 버스터드를 타고 캘리포니아의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 이 사고로 극심한 경추 손상을 입은 제임스 딘은 결국 불꽃 같은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휴지 조각이 됐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고로 제임스 딘은 사망까지 한 반면에 반대편 차량 운전자 도널드 턴업시드는 가벼운 부상만 당했는데요. 게다가 운전자의 믿기 힘든 진술. 전 정말 맹세코 제임스 딘의 차를 보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아니 정면으로 오던 차 받친 거 아니에요? 자기 눈엔 안 보였대요. 근데 갑자기 사고가 났대요. 그럼 저 차는 누구랑 아니 뭐 박아서 저렇게 된 뭐 거야? 순간 이동한 거야? 제임스 딘의 죽음을 시작으로 그의 에마였던 리틀 버스터드의 비극이 시작된 걸까요? 제임스 딘이 사망한 뒤 자동차 커스텀 전문가인 조지 베리스가 사고 난 차량 리틀 버스터드를 구입. 그런데 정비소로 옮기는 도중에 갑자기 차가 트레일러에서 떨어지면서 정비공이 크게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또 뭐 있네. 저걸 왜 샀어? 이후 카레이서인 트로이 맥켄리와 윌리엄 에크리치에게 각각 엔진과 드라이브 트레인을 판매했습니다. 불안하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역시 한날 한시에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뭐야? 이것도 이게 뭔가 계속해서 저주를 내리는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이쯤 되자 조지 베리스는 더 이상 부품 판매를 하지 않고 대신 국가안전위원회의 도로안전 캠페인에 리틀 버스터드를 전시용으로 대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있어? 갑자기 보관 창고에 화재가 발생.
또 전시회 중엔 차량이 무대에서 떨어져서 부상자가 발생하기까지. 그래서 결국 전시장에서는 리틀 버스터드의 전시를 중단합니다. 그런데 툭 하면 사고가 나서 도무지 안 되겠어요. 차 돌려버렸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예? 차 못 받았는데요? 차가 감쪽같이 사라졌고요. 지금까지도 리틀 버스터드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딘지 몰라? 야, 근데 이게 사라졌던 거니까 더 무섭다.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는 거야. 영국 노스 요크셔주에 위치한 서스크 마을. 이 마을에 피바다를 부른 한 의자가 있다는데요. 바로 저 의자입니다. 저 의자입니다. 에이, 진짜, 에이. 변석이 아까 앉았었어. 에이, 저기 앉았어? 마을의 유명한 도둑이자 알코올 중독자였던 버스비. 그는 자신의 장인과 함께 대사기극 동전 위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야. 귀찮게. 아이 너 가만한 거야. 말다툼 중 그만 장인을 죽이고만 버스비. 뭐야? 결국 그는 체포돼 교수형 판결을 받게 됐는데요.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즐겨가던 술집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앞으로 이 의자에 앉는 사람은 모두 죽게 될 것이다. 느낌 안 좋다, 이거.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1894년 버스비가 사망한 지 무려 약 200여 년이나 지났을 무렵부터 갑자기 불길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 파일럿들이 이 술집을 자주 찾았는데요. 정말 기이하게도 이 의자에 앉았던 군인들은 모두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버스비의 저주가 진짜로 시작된 게 아니냐는 흉흉한 소문이 퍼졌고요. 몇몇 모험심이 강한 사람들은 버스비의 저주? 그런 게 어딨어. 아유, 내가 그 저주를 깨주지. 라면서 호기를 부렸는데요. 자신만만하게 의자에 앉은 한 석공은 그날 오후 작업 중 추락사. 어머. 정말 이 죽음들이 저주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한 사고인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술집 주인은 1978년 이 의자를 지역 박물관으로 옮겼습니다. 이 의자의 악명을 익히 하는 박물관 측에선 의자를 아예 1.5m 높이에 매달아 놨다고 합니다.